제가 몇 년 전부터 세계 장기 불황은 이 구조적인 문제고,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혁명과 혁신이 한마디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해서 저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 불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만들 거고, 그 불황은 세계 정치를 뒤흔들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만 하면 막말을 하는 극자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왔습니다. 제 말대로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필리핀에 로드리고 두테르테라고 부르는 막말 정치인이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1인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필리핀의 거대 정당들이 다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이제서야 세계 정치 분노의 역류라는 제목으로 양극화, 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민심이 역주행하고 있다.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막말 정치인이 득세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항상 그 사회에 상류 주류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자기들이 주류가 아니죠.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르는 대중이 주류인데, 그 사이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뒤떨어져서 바라봅니다. 두테르테는 이 다바오시라는 시, 조그만 150만 명 정도 되는 시의 시장입니다. 그가 소속된 정당은요, 국회의원이 단 한 명 있는 그런 이 초민의 정당입니다. 중도 자익 정당인데요, 민주 필리핀당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필리핀 국민한테 6개월 내 범죄 근절이라는 말을 내걸고 범죄자의 시체를 빨랫줄에 널어버리겠다. 교황이 온다고 교통이 막힌다고 개 XX 빨리 가라 그래. 이런 말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은 자살하는 걸 고려해봐라.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막말은 두테르테의 막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필리핀 많이 가보신 분 계시지만 저는 필리핀을 아예 안 갑니다. 왜? 범죄가요 횡행합니다. 몇십만 원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총이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이 그냥 범죄자 앞잡이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가요 엄청나게 심해서 필리핀은 연 6%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성장의 가실의 75%가 40개 가문에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4분의 3이, 국가의 부의 4분의 3이 이 40개 가문이 다 흡수해 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필리핀 국민 숫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8천만 명쯤 될 건데요. 그런 현실이니 잘 사는 사람은 민간 경비에 호위에 갇혀진 성 같은 데서 그야말로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중세 귀족처럼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삽니다. 이런 어떤 양극화 부분이요, 필리핀에는 끝도 없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말입니다. 필리핀의 정치는 거의 이런 가문 출신들, 이 자제들이 장악해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필리핀에요, 98년입니까? 이 에스트라다라고 TV 배우 출신이 한 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행편없는 놈이다 라고 하면서 몇 년 만에 쫓겨가 종신형을 받았다가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설사 당선되어도요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금방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이 선거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가요 아직도 살아가 90이 다 돼가는데 하원 의원을 하고 있고, 그의 아들은 상원 의원으로 부통령에 도전했고, 딸은 주지사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독재를 해서 혁명이 일어나가 쫓겨났는데요. 혁명에서 이 실제로 혁명을 이렇게 해서 쫓아낸 사람은 아키노 의원 총에 맞아 죽었죠, 공항에서. 그 부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아들도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직전에까지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도 이 대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2등을 한 그레이스 퐁가 하는 사람은 마르코스가 숨겨놓은 사생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이 가문들끼리 해가면서 부패가 만연하고 양극화는 만연하고 그 속에서 서민들은 범죄에 마약에 연루되고 이렇게 나라 꼬라지가 돌아가다 보니까 범죄를 근절하겠다. 뭐 양극화를 근절하겠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범죄를 근절하겠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1위로 올라선 뒤에 그냥 당선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내세우는 거는 기성정치인 대 반기성정치인 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집권한 겁니다. 필리핀 국민들이요, 실제로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정치의식도 낮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이 많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를 선거에서 심판한다. 이런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한 채요. 지금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범죄 근절을 내세운 막말 정치인이 당선된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뭐 이 트럼프가 162년 역사를 가진 공화당을 뺏어 먹어버렸습니다. 자, 트럼프도 지금 미국의 이 백인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백인 서민을 대변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구도를 자극하면서 쉽게 후보가 됐습니다. 브라질도요, 지금 자이르 볼소나루라고 부르는 이 사회기독당이라는 적은 정당의 의원이요, 내년에 있을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과정이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이딴 막말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브라질에 들어오려고 한다. IT 난민 같은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아들이 게이라면 그 애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다. 차라리 나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성, 동성애자, 이민자를 향한 독설로 기성 정치에 실망하고 있는 브라질 지식인사회 부유층의 지지를 받고 있답니다. 또 이런 막말이 브라질은 또 희한하게 대중보다 부유층 지식인한테 먹혀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에 워낙 정치가 부패가 룰라, 호세프부터 다 사기꾼이 되어가니까 브라질의 상류 지식인층, 식자층들이 이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지금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70년 이상을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만들어서 교대로 집권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왔는데,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대선 후보 거구 정당입니다. 1차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즉 EU 같은 거 탈퇴하자, 그러면서 기존 정치를 심판하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투표에서 1등까지 되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우선주의처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오스트리아의 서민 대중, 바닥 대중들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거구 정당이에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인 나라고, 유럽에 가서 보면 최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경제 불황이나 거기 이민 유입 등에 대한 반발을 이용한
극우 정당 후보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지금 이 중도 좌우파의 연립 여당 체제가 완전히 붕괴해버리면서 이런 극우 정당이 집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도요, 좌우에서 각각 기성 정당을 비판하는 신생 정당이 나오면서 30년 양당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를 웃도는 실업률, 50%를 웃도는 청년 실업률 등이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데스는 이 사회주의 이념을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득권층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요, 극우도 무슨 극우 이념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려. 극자도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시리자 열풍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많이 강연에서 이야기했고 또 제 뉴스 브리핑이 시작된 이후에는 극우 극자가 유럽의 반EU, 반이민 정책 그리고 반기성 정책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지금 이념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 극우 극자라고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이 전 세계의 이런 장기 불황 그리고 그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기성 정치 체제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기성 정치 체제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이 부패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성 정당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진부하고 한마디로 상류층의 비에 맞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황에 실업에 양극화에 신음하는 대중들은 이 기성 정치 체제를 뒤집어야 엎어야 된다라고 강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EU의 대인이 고상한 대인은 저리 가라 살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 워싱턴의 주류 정치와 월스트리트의 이 주류 경제 부분을 또 주류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이런 주류 언론들 그 다음에 대학 등 엘리트층에 대한 가차없는 이 공격들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이 분노의 정치가요 미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와 막말은 좌우 정치를 가리지 않고 좌우가 비슷해지는 모양을 갖다가 좌우가 서로 만나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샌더스와 트럼프는 거의 비슷해진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서도 극자 극우가 비슷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성정치, 부패 시스템,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시스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에서 가진 자 편을 드는 정치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중도 좌파고 브라질의 볼소나로는 극우입니다. 근데 하는 이야기들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기존의 정책적인 좌우라는 이런 이 지식인들이나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고요. 네가 누구 편이냐? 가진 자 편이냐? 가지지 못한 자 편이냐라 기득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묻는 감성적 구분이 더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적으로 이 기득권이 아닌 신음하는 대중들의 분노를 가장 잘 건드리는 사람이 무조건 먹혀드는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자, 미국같이 정치가 오랜 민주주의적 전통을 가져온 나라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필리핀같이 정치가 후진적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양새나 정치가 가장 선진적인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비슷비슷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제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몇 년 동안 강조해온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4, 5년 전부터 지금 지구는 글로벌은 전체적으로 장기 경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이 불황은 매우 장기적이 될 것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롯된 것이다.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는 경제가 침체되면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 극복되고 하는 사이클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가 예외적으로 잘 살았던 250년간의 시대는 2000년 초반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지난 수천 년간 저성장을 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들 지금 현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풍들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수요나 부의 골고루 이 분배됨을 통한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 또 일자리의 창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국민들 대부분이 올바른 이런 체제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따르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뒤늦게 나타오는 지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정치는 막말 정치인, 선동 정치인, 그 다음에 극우 극자 정치인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극우나 극자라는 구분은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공통점은 기성 정치가 붕괴된다는 거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서요. 조선일보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분노가 한국 대선을 흔들 것이냐? 자, 한국에도 취업난, 중산층 붕괴 등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 대선에서 분노의 정치가 현실화될 거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이런 분노의 정치가 드러나서 이번 총선이 야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일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약진하고 새누리가 몰락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한국의 20, 30대는 취업난, 실업으로 40, 50대는 주택난과 중산층 붕괴 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이 약진의 기반이 된 미국의 몰락하는 중산층 및 빈곤층 백인 남성의 분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내년 한국 대선에서 이런 것들이 미국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걸 교수는 총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자기 후보는 물론 집권의 비전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자중질환하고 있는데 전통적 보수층이 새누리당의 모습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상계를 벗어난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다. 또 이 홍성길 교수와는 달리 분노의 정치가 진보 좌파 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한임수 서울대 교수는 한국 청년들의 분노, 몰락한 중산층의 분노는 미국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아닌 강성 진보 정치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유해 대중의 분노를 건드리는 일이 2012년에 있었던 낙곰수 신드롬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정보를 마음대로 발신 유통하게 되면서 이상한 정치, 몰상식 정치에 대한 기존 지식사회와 언론의 경고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제 인터넷 시대에 누구나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자, 낙곰수식으로 저렇게 거칠고 한마디로 저열하게 비판을 하고 뒤집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식인 사회나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언론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통제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또 고실업, 더 나아가서 부의 불균등한 분배, 정치 시스템이 대중들을 외면하고 있고 기득권과 결탁되고 있는 부분, 필리핀만큼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기는 합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요, 상대적인 빈곤과 또 이전에 잘 살던 때와 비교해서 본인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 부분이지
뭐 절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구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사회가 90년대 중반까지 풍요를 겪다가 그 이후에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성향이 많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말 90년대를 좋았던 시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국민들의 대중적 분노는요, 적절한 그 분노를 수렴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생긴다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릴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지금 정치인들이 이 자신들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진보 보수 좌우의 구분 또한 언젠가는 저는 급격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의 지역 감정, 또 한국의 이 남북 간의 어떤 분단에 의한 이념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또한 멀지 않아서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 간의 갈등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5, 60대도 불행하고 20, 30대도 불행한데 뭔 갈등입니까? 결국 한국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분노가, 이 갈등이 분노로 폭발되어서 터져버리는 시점은 이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국의 정치 일선에 나선 사람 중에서 누구도 이런 분노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과연 이런 분노를 흡수해서 새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머지않아 한국에도 이런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짧게는 내년 대선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